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은 파이데이 6주년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시 기준 날짜로 보았을 때 오늘이 2025년 3월 14일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여러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앱 메인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파이 프로젝트의 파운더이자 코어팀의 핵심 멤버인 니콜라스의 짧은 인사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더빙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모두 해피 파이데이입니다. 오늘은 오픈 네트워크 출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파이데이이고 파이의 공식 출시 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파이 생태계는 수백만 명의 열정적인 파이오니어들과 전 세계에서 파이를 실제 거래 사용하는 수천 개의 비즈니스에 의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pi 도메인을 소개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이 .pi 도메인은 파이 생태계의 중요한 인프라 계층입니다. 기존의 도메인이 오늘날의 인터넷을 형성했듯이 .pi 도메인은 우리가 디지털 공간에서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구축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pi 도메인을 통해서 나만의 독자적인 디지털 주소와 가상 상점을 보유하게 되며 새로운 기회를 실현하고 사업이나 개인 브랜딩을 강화하며 앱이 번창하는 네트워크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파이투데이인 2025년 6월 28일까지 투명한 블록체인 기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domains.pinet.com에서 진행이 되며 자신만의 독점적인 .pi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 경매는 파이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파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투명성과 보안, 그리고 파이 암호화폐 직접적인 유틸리티를 보장합니다. .pi 도메인 경매는 강력한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입니다. 파이 커뮤니티의 집단적 자원, 즉 주목도, 신뢰성, 그리고 거래할 준비가 된 수백만 명의 커뮤니티의 힘을 활용해서 .pi 도메인 이름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이번 도메인 경매는 모두에게 이상적인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신중히 선택하고 입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며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거나 그런 위험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 파이페스트 쇼핑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3월 14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픈 네트워크 단계에서 처음 열리는 이 파이페스트에서 여러분의 지역 파이 기반 비즈니스에서 파이를 사용해 쇼핑을 즐겨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한 놀라운 모멘텀을 바탕으로 함께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해피 파이데이고요. 도메인을 통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자, 이런 스피치를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번에는 파이 홈페이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데이 2025년도 오픈 네트워크 이후 모든 단계에서 유틸리티로 생태계 확장 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요 사항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4가지가 이번 파이데이의 핵심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이 파이 도메인 경매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두 번째로 파이페스트 쇼핑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메인넷 생태계 애플리케이션이 확장이 지금 될 것이고요. 또 메인넷 생태계 UI 개편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파이의 경우에는 이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 도입에 여러가지 집중을 해왔었습니다. 한 예로 파이 플랫폼에서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광고주가 파이로 광고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파이 앱 개발자들 또한 그 광고를 달아주고 파이로 수익을 얻는 그런 광고 네트워크가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플랫폼 수준의 유틸리티인 .pi 도메인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가지 설명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만 읽어드리자면요. .pi 도메인은 파이 브라우저 및 해당 기능을 통합하는 서드파티 지갑 및 서비스와 직접 호환이 될 것이고 크롬이나 이 사파리와 같은 기존 브라우저에서는 pinet.com 확장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pi 도메인의 주요 차별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본다면 이미 6천만 명 이상의 파이오니어의 관심과 참여가 이 가치의 기반이 될 것이고 1,900만 명 이상의 KYC 인증된 사용자가 있고 1,200만 명 이상의 마이그레이션된 블록체인 사용자가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이 파이 스토어 상인들이 파이를 이미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pi 도메인은 이미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사용 사례와 적용 가능성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경매에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라고 하면요. 일단 파이 브라우저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에 domains.pinet.com으로 직접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빠르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경매 규칙이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전체 파이 커뮤니티 및 중앙거래소에서 파이를 획득할 수 있는 개인이 참여 가능하고요. 경매 기간으로는 올해 파이데이인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28일
즉 파이 투데이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도메인 입력 후에 최소 10파이로부터 입찰이 가능해지고요. 최고 입찰자가 도메인을 소유하게 되면 연간 등록 및 유지 보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입찰은 일반적인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불은 경매 종료 후에만 처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파이코어 팀의 단독 재량에 따라 도메인 경매 또는 입찰을 무효화하거나 삭제할 권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파이.파이나 파이네트워크.파이, 코어팀.파이, 맵스.파이와 같은 이미 예약이 된 도메인 및 특정 도메인 주소는 미래 사용을 위해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음란하거나 모욕적인 언어도 제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매관에서는 가스 수수료가 적용이 되는데요. 입찰 시 또 추가할 때마다 0.01파이 수수료가 들고요. 또 입찰을 수정할 때도 0.02파이 수수료가 듭니다. 그리고 입찰을 철회할 때도 0.01파이 수수료가 들게 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상태에 따라서 추가 또는 더 높은 가스 수수료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코어 팀은 사전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런 규칙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자면요. 자, 이 글을 다 읽으셨고 하단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 경매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갑부터 연결하셔야 됩니다. 비밀 구절 넣기 찝찝하신 분들은 지문 인식으로도 연결이 되니 지문 인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 비밀 구절 입력까지 모든 방법을 다 사용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파이네트워크.파이라는 도메인을 경매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공식적인 이름을 가진 이름은 아마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낙찰을 받기가 힘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코어팀이 이미 파이나 파이네트워크, 코어팀, 맵과 같은 이미 중요한 단어가 들어간 이런 특정 도메인은 미래의 코어팀의 사용을 위해서 제외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취소가 될 확률이 높고요. 일단 예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이 네트워크를 입력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초기지만 이미 여기에 누가 입찰을 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영어 비드라는 단어가 경매에서 입찰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A252로 시작되는 주소가 42파이로 현재 최고가로 입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에는 이 최종 종료 날짜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추가 입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2파이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제가 1파이를 더 높게 해서 43파이로 입찰을 해보았습니다. 입찰할 수량을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고요. 이 비드 버튼을 탭을 해주시면은 이런 창이 뜨고요. 맞다면 보라색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인 파이 지갑에 사용 가능 수량이 입찰 금액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가스 수수료까지 생각을 해서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부족하다면 거래소에서 더 매수를 해오시거나 아니면 파이 거래를 하시면서 이 파이 지갑의 파이를 좀 더 늘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매창에서 오른쪽 하단에 제 입찰 상황을 탭을 해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어느 곳에 입찰이 들어갔는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입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취소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 유명한 도메인을 먼저 소유하려는 경쟁이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이제 막 경매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명한 도메인 이름을 가진 경우에는 매우 큰 파이 금액이 입찰이 걸리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파이의 경우에는 벌써 첫 번째 입찰가부터 3만 파이부터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로컬 커뮤니티 이름들도 현재 경쟁이 붙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 상당한 파이의 수요가 이 경매 지금 플랫폼으로 몰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면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시작되는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는 지난 영상에서 다뤄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파이데이 공지에서는 아직 KYB 추가 리스트나 추가적인 거래소, 어떤 상장 이야기 등의 얘기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정리가 된 후에 다음에 공지가 되거나 이 경매 이벤트와 타임라인을 두고 띄엄띄엄 발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X를 보면요, 한 예로 파이를 상장하지 않은 다른 타 거래소나 여러 DApp들이 파이데이를 축하하는 포스팅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파이 KYB 통과 사실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업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쪽의 코인 거래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기를 파이의 KYB를 통과했다라는 사실을 공유를 해주고 있고,
또 다른 포스팅을 보면요. 기존 파이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해왔던 앱들이죠. 파이체인몰의 경우에는 KYB 신청 사실을 이전에 이미 공유를 해주었고, 이번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이 먹스드 어카운트라고 해서 스텔라나 파이에서 사용이 되는 기술인데요. 거래소나 기업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하나의 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식별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단에다 여러 추가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계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고요. 또 텔톡도 이번에 역시나 KYB 통과 사실을 공유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포스팅을 보더라도 스텔라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집토 앱의 경우에도 KYB 신청 얘기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고요. 대신 KYB 통과에 관련해서는 미리 본인들이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암묵적으로 지금 파트너십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파이데이를 축하하면서 집토 앱에서 여러 가지를 준비 중이다, 지금 이런 포스팅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폐쇄원 기간에 파이 IU 토큰을 무단으로 상장을 함으로써 코어팀에게 밑보여 왔던 거래소 중 하나이죠. HTX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전의 사명은 후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거래소도 지속적으로 파이데이를 축하를 해주면서 파이코어 팀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HTX 거래소 또한 파이의 KYB를 통과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HTX 나름대로 지금 준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파이의 이름을 외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파이를 짝사랑해서가 아니라 어떤 내부적인 진전이 있어서가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포스팅을 보았을 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 거래소가 되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지속적으로 파이를 여러 차례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KYB 관련 아니면 상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많은 커뮤니티가 지금 기다려왔던 것 중 하나인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파이데이가 되었고 지금 첫 번째 공지가 나왔지만은 추가적인 상장 발표 또는 KYB 통과 기업 또 파트너십, 이런 부분은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요, 현재까지 지난달 20일 오픈 네트워크 전환 발표 이후에 1차적으로 파이 거래를 허용을 해왔던 5개 거래소들만 현재 KYB 통과 기업으로 리스트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해왔던 뉴스가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반응은 여기에 대해서 반반 나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부터 다시 파이 차트를 좀 더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파이 차트 상으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라 봅니다. 자, 어제의 경우에는 빠른 업데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파이의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지금 토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이는 일단 3월 14일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그 전날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20% 이상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파이데이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태평양 표준시 기준으로 배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또 전 세계 모더들이 그렇게 공지를 받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게 그대로 언급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는 3월 14일이 되었을 때 그 와중에도 좀 빠른 업데이트가 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나왔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요. 실망 매물이 먼저 나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특히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이 선물 시장을 보면요, 롱베팅을 해놓은 개인 투자자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자, 어제부터 롱 청산 물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실망스러움이 겹쳐지면서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변동이 컸었고, 이어서 이 선물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매우 컸던 하루였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파이의 가격 차트 비교를 보시더라도 어제 오늘 시장을 보시면요,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CPI, PPI 결과치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관세 이슈가 겹쳐지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주요 메이저 화폐를 보시면요, 추가 하락을 어떻게든 방어를 하면서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파이는 파이데이를 맞이해서 상대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하루 동안 파이가 얼만큼 변화를 하였는지 이 차트를 보시면은 확연히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총 100위권의 암호화폐 중 유일하게 큰 하락을 보여준 것이 바로 파이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 전날은 유일하게 파이만 20% 급상승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자, 그래서 파이의 업데이트가 빠르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자, 이제부터 좀 더 기대를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번 업데이트가 우리가 파이데이 때 기대를 했었던 그런 모든 소식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여전히 KYB 통과 리스트나 다른 업데이트들이 공유가 되지 않았고요. 좀 더 기대감을 가져볼 만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이 경매 네트워크가 소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흥미롭지 않거나 이 호재와는 좀 무관해 보이는 그런 업데이트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데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경매를 위해서 상당한 이 파이 자금이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요. 잘 알려진 도메인들이 이 파이로 낙찰이 되기 시작하면요, 파이 커뮤니티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미디어에 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점차 화제가 되고 관심이 쌓이면서 파이에 대한 주목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도 있고, 이는 결국 파이의 가치와 가격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경매 이벤트는 파이 투데이, 즉 올해 6월 28일까지 지속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업데이트들도 실망스럽게만 보이지는 않고요, 충분히 재미있는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잠시 바꿔서 파이앱을 보시면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저들의 이 상황을 보면요, 이동 가능한 수량이 기존에는 몇십 파이부터 몇백 파이까지 보통 있었던 유저들이 현재 0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오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모드들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만 코어팀의 답변을 보자면, 과거에 한번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사용자 중 일부는 이체 가능한 잔액이 감소했거나 0이 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전혀 없다. 백엔드에서는 계산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 개인의 모든 채굴 세션과 채굴팀 및 보안 서클 내 다른 멤버들의 채굴 세션까지 지금 겹침까지 모두 분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백엔드 계산은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된다. 이 때문에 이 프론트엔드 UI에서는 대략적인 값만 표시가 되고 있고, 최근에 UI에 사용되는 이 추정치 계산 알고리즘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음 주에 개선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YC 마이그레이션 유예기간 종료권에 대해서도 니콜라스가 직접 밝힌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해야 할 모든 단계를 완료하고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에 있거나 유예기간 타이머가 일시 중지되었거나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유예기간 상실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KYC를 제출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은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파일을 잃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는 마이그레이션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었고, 최근에 지갑 주소 변경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이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어팀이 직접 언급을 한 사항이고요.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파이 마이그레이션은 2단계 인증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중으로 확인된 지갑으로 준송을 해야 됩니다. 이는 즉시 적용이 되며 지난 14일 동안 마이그레이션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채굴 후에 적절한 단계를 수행하라는 메시지를 점차적으로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메일 알람도 받게 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마이그레이션이 취소되는 경우 어쨌든 이 확인 프로세스를 완료해야 됩니다. 마이그레이션은 30일 이내에 자동으로 재시도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파이앱에서 전번 인증, 페북 인증, 이메일 인증을 반드시 미리 다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마이그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채굴 버튼을 눌렀는데 이런 창이 뜬다면요, 또 주소가 맞고 확인을 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서 24개 0단어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해서 인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한 이메일로 인증 이메일이 날라오게 되고요. 시간적으로는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이상 기다려야 온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메일이 오면 휴대폰 상에서 이메일을 확인을 해서 이렇게 교차 검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 지갑 확인하기를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모든 지갑 확인은 파이 공식 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인증 방법을 다른 타 앱이나 흡사한 파이 스캠 광고와 혼동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이렇게 파이데이 공지 관련해서 빠르게 리뷰를 해보았고요. 짧게 여기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